안녕하세요.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그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아주 거대한 퍼즐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오늘 아주 심도 있는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소식이 그냥 뉴스 한 줄로 넘기기에는 품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정부 발표나 지역사회 목소리, 그리고 이 정치권의 반응이 담긴 자료들을 쭉 모아봤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이 결정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나라의 권력 지형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그 거시적인 목표를 이해하려면 일단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팩토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서로에 있는 말 말고 실제 현장이요. 네,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15일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딱 공고가 됐습니다. 4월 15일이요. 드디어 첫 삽을 뜨기 위한 시동이 걸린 거네요. 맞습니다. 사업이 진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을 한 건데요. 이게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대상 부지가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안에 있는데 무려 35만 제곱미터 규모예요. 와, 35만 제곱미터요? 제가 알기로 국제규격 축구장 하나가 한 7천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거의 축구장 50개 크기인 거죠. 대박, 축구장 50개 크기. 아니, 대통령이 가끔 출장 가서 쓸 임시 사무실을 짓는데 축구장 50개짜리 땅을 파진 않잖아요. 절대 안 그러죠. 그래서 사업비도 엄청납니다. 건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을 다지는 부지 조성 공사에만 약 98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공사 기간도 14개월이나 잡혀 있고요. 이야, 땅 다지는 데만 98억에 14개월? 이건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사실상 본사를 두 개로 나눠서 제2의 심장을 짓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4월 말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한 1년 동안 설계를 쫙 뽑은 다음에 2027년 8월에 건축 공사를 시작해서 2029년 8월에 최종 입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2029년 8월 입주? 완전 속도전이네요. 네, 그래서 정부가 아예 설계부터 공사 전 과정을 그냥 한 곳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려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단이라는 전담 조직까지 신설을 해버렸어요. 전담 조직까지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진짜 흥미롭게 본 대목이 하나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네, 게다가 퇴임식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왜 이토록 첫 삽을 방조하면서 미친 듯이 속도전을 펼치는 걸까요? 아니 98억이나 들여서 대통령 개인의 화려한 퇴임식 장소를 지으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속도전은 단순히 건축 일정을 땡긴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정부가 국민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실천의 상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천의 상징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던 걸 진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자료를 보면 이 공사가 국가 균형 성장에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과 한 약속을 문서에만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맨날 선거 때마다 말로만 행정수도 완성하겠다 외치던 그 정치 구호를 아예 시멘트를 부어서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 현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종시 측에서도 40만 세종시민을 대변해서 즉각 환영 논평을 냈잖아요. 전국이 고로 잘 사는 국가균형 성장 시대의 서막을 여는 일이라고 아주 극찬을 했죠. 네, 그 논평 저도 봤습니다. 완공되면 기존 정부 세종청사하고 딱 이어져서 행정 벨트의 핵심 거점이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주도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건물 규모 엄청나고 일정 빠르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알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약간 삐딱하게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같이 논리적으로 따져보시죠. 네, 어떤 부분이죠? 아니 이게 대체 진짜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까놓고 말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상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책상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딱 이동한다고 쳐요. 그렇다고 갑자기 이 꽉 막힌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막 해소되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건 좀 심한 논리적 비약 아닐까요? 건물 하나 짓는다고 무슨 균형 발전이냐?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98억짜리 부지에 세워질 집무실 하나가 도대체 무슨 지렛대가 되길래 진짜 권력에 이동한다고 믿는 건지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주 명확한 시너지 효과가 보입니다. 어떤 그림이죠? 지금 세종시에 뭐가 있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같은 국가의 돈을 만지고 정책을 기획하는 방대한 행정부처들이 이미 다 내려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소위 말하는 길 과장님, 길 국장님들, 기안서 들고 매일 KTX 타고 서울 올라가시는 그분들 다 세종에 계시죠. 맞아요. 컴퓨터로 치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실무부서들, 즉 램이나 하드디스크는 다 세종에 조립되어 있는데 정작 최종 결정을 내리는 중앙처리장치, CPU인 대통령과 참모진만 서울에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와, CPU랑 램이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데이터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었던 거네요. KTX 위에서 버리는 시간과 세금으로요. 네, 그런데 세종집무실이 합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건 물론이고요.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지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겁니다. 아, 장관들이 그냥 서류 들고 걸어가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가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중력 같아서요.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세종에 머물면 그들을 취재해야 하는 언론사들, 정책을 협의해야 하는 대기업 대관부서들, 각종 협회들이 다 세종으로 빨려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권력 이동의 시작점인 거죠. 야, 듣고 보니까 그 35만 제곱미터라는 게 그냥 검문터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경제 생태계를 통째로 옮겨 심는 화분 같은 거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대한 목표와 화려한 청사진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료들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면요. 이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견고한 법적, 정치적 장벽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양면을 다 봐야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장벽들이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하죠. 일단 법적 한계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 집무실 지어지면 기존 청와대나 용산, 기능은 세종으로 100%다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청와대를 완전히 대체할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왜냐하면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아주 유명한 판결이 하나 있거든요. 아, 2004년 헌재 판결. 저 이거 아나요? 그 관습 헌법 논란 맞죠? 네, 맞습니다. 당시 헌재가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청와대 기능을 완전히 없애거나 100% 이전을 해버리려면 일반 법률이 아니라 아예 헌법을 뜯어 고치는 그 개헌 수준의 국민적 공감대와 입법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헌법전에 수도는 서울이라고 글로 안 적혀 있어도 수백 년 동안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수도였으니까 그게 불문율, 즉 관습 헌법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본인도 예전에 타운홀 미팅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위헌 판결 상태라 쉽지가 않다. 다만 세종집무실과 국회의사장을 짓는 것은 가능하므로 속도를 내겠다라고요. 아하, 위헌 판결 때문에 완전히 옮기는 건 무리니까 일단 제2의 집무실, 분소 같은 애매한 포지션으로 우회해서 건물을 짓겠다 이 말이군요. 네, 일종의 딜레마죠. 게다가 지금 국회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 그 특별법 얘기하시는 거죠? 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라는 게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제대로 추진이 되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꽉 막혀 있거든요. 세종시 측이 그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하게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게 다 이 불안한 법적 기반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법적으로는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진짜 100% 수도가 되기엔 한계가 있고 국회 특별법도 막혀 있다는 거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 완벽한 이전이 아닌 그 주로 사용하는 두 번째 집무실이라는 이 애매한 타협점이 향후 국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벽이 끝이 아닙니다. 정치적 마찰음도 빼놓을 수 없죠. 아, 정치권 반응이요? 여러분, 저희는 이 양측의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만 전달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문 자료를 보니까 양쪽 시각이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네, 먼저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측의 발언을 보면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임박한 시점에 하필 이 세종 집무실 공사를 발표한 것은 누가 봐도 충청 지역 표를 의식한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죠. 네, 98억 원짜리 공사 입찰을 선거 직전에 터뜨렸으니
표심 잡기라는 프레임으로 강하게 비판을 한 거고요. 반면의 자료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 측 입장도 만만치가 않아요. 과거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야당이 조폭 연루설 같은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했었다며 비판하는 등 정책 이면에는 아주 날카로운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오, 어떤 포인트인가요? 정부가 왜 이렇게 완전한 법적 해결 없이 물리적 인프라, 즉 부지공사부터 속도전으로 밀어붙일까요? 이게 향후 개헌이나 입법 논의를 강제하는 일종의 알박기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아, 알박기 전략. 그러니까 국회에서 맨날 특별법 가지고 싸우느니 일단 건물부터 웅장하게 지워버리자. 그리고 현실에서 막 수많은 공무원들이랑 대통령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법이 어쩔 수 없이 그 물리적 현실을 쫓아오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라는 거군요. 네, 눈앞에 이미 콘크리트 집무실이 떡하니 서서 돌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다시 부수거나 되돌리기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든요. 야, 종이 위의 관습화법과 현실사계의 콘크리트 인프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거대한 정치적 체스 게임이네요. 오늘 진짜 이 자료들이 품고 있는 이면의 의미가 엄청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왔죠. 네, 2029년 입주를 목표로 98억 원 규모의 세종 집무실 부지공사가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첫 행동으로 보고 총력을 다해 속도를 내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서울이 수도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여전히 묶여있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험한한 법적 장벽, 그리고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라는 정치적 비판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시각들을 자료에 기반해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하니까 오늘 다룬 그림이 한눈에 쫙 들어오네요. 그렇다면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논의는 단순히 높은 정치인들이 어디로 출근해서 일하느냐의 그런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요. 일상의 질이 달린 문제죠. 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 즉 국가 자원과 권력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재분배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거대하고 생생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권력의 재분배라는 게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직접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최고 집무실과 핵심 인프라가 몽땅 다른 도시로 옮겨가서 돌아간다면 그 수백 년 전 관습으로 헌법전에 적히지도 않은 수도라는 법적 정의는 과연 21세기에 무슨 의미가 남게 될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21세기 행정수도는 종이에 적힌 법이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돌아가는 그 행정의 현장에 만드는 것일까요?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플래닛 팟캐스트였습니다.